여러분, 요즘 이런 영상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물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 무는 잘못 먹으면 몸속에 독이 쌓인다. 이렇게 겁을 주는 영상들이죠. 심지어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들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의사들도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사람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시대라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전문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수십 년 동안 무국 끓여 드시고 깍두기 담가 드시고 무나물 무쳐 드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드셨는데 무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분 주변에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없습니다. 만약 무가 그렇게 위험한 음식이었다면 우리 밥상에서 진작에 사라졌겠죠. 오늘은 무에 대해 떠도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반대로 무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 그리고 무의 놀라운 효능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다시는 이런 가짜 영상에 속지 않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우리 몸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퍼져 있는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물을 당근이나 오이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가짜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근과 오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효소가 무의 비타민C를 다 파괴해버린다. 그래서 영양가가 사라지고 몸까지 상한다. 이런 식이죠. 이 이야기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당근과 오이에는 비타민C의 모양을 바꾸는 성분이 들어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옷을 갈아입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비타민C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원형, 하나는 산화형이라고 하는데요. 당근이나 오이와 만나면 환원형이 산화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두고 파괴됐다고 겁을 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 산화형 비타민C가 다시 원래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겉옷 한 벌 벗었다가 다시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겉옷을 벗었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만 잠깐 바뀔 뿐 우리 몸에 들어가면 똑같이 흡수되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오이랑 당근을 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믿고 일부러 따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셨다면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오이는 수분이 아주 많고 칼로리가 낮아서 혈당 관리에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는데 오이는 그 수치가 아주 낮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하면 무와 오이가 오히려 아주 좋은 짝꿍입니다. 겁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무와 귤을 같이 먹으면 갑상선이 나빠진다는 말인데요. 이것도 참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무 같은 배추과 채소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갑상선을 억누른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결국 몸이 상한다. 이런 식이죠. 자, 여기서도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무나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에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려면 아주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몸속에 요오드가 심하게 부족할 때만 그렇습니다. 요오드가 뭐냐면요. 우리 몸이 갑상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미역국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생일에도 미역국, 김에 밥 싸먹는 것도 일상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요오드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배추과 채소를 매일 넉넉히 몇 주 동안 계속 먹게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갑상선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와 귤을 같이 먹어서 갑상선이 나빠졌다는 연구는 세상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한 무국 한 그릇 드시고 후식으로 귤 까 드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혹시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다면 물을 익혀서 드세요. 물을 끓이거나 익히면 문제가 된다는 그 성분이 확 줄어듭니다. 마음 편하게 드셔도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떠도는 이야기는요. 물을 버섯하고 같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신장이 눌린다는
좀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건 반박할 것도 없이 그냥 틀린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버섯은 영양적으로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도 들어있고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도 많습니다. 무와 버섯을 넣고 잡채를 하든 볶음을 하든 국을 끓이든 아무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는 아무거나 같이 먹어도 다 괜찮은 거네 하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정말로 조심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로 만성 콩팥병, 즉 신장이 많이 나빠진 분들입니다. 무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건강한 사람은 칼륨을 많이 먹어도 신장이 알아서 소변으로 척척 내보냅니다. 신장을 우리 집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필터가 깨끗하면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잘 걸러내잖아요. 그런데 필터가 막히면 물이 넘치고 오염됩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이 필터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을 제대로 못 내보냅니다. 그러면 피 속에 칼륨이 쌓이는데 이게 심하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장내과에서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물을 포함해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 꼭 알려드리세요.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요, 물을 겁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잘못된 이야기 3가지를 바로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무와 오이, 당근을 같이 먹어도 비타민은 그대로입니다. 둘째, 무와 귤을 같이 먹어도 갑상선은 멀쩡합니다. 셋째, 무와 버섯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로 조심할 분은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 딱 그분들 뿐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이제 반대로 무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청입니다. 무청이 뭔지 아시죠? 무 위에 달린 그 파란 잎사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만 드시고 무청은 버리시는데요. 이거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청이 무보다 영양이 훨씬 더 풍부하거든요. 뼈에 좋은 칼슘은 무청이 무보다 몇 배나 많고 비타민도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시래기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은 숨은 영양 덩어리입니다. 특히 뼈가 약해지기 쉬운 어머니들께 무청이 아주 좋습니다. 시래기국 끓여 드시고 무청나물 무쳐 드셔보세요. 값도 싸고 몸에도 좋으니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무청을 그냥 버리셨던 분 계신가요? 다음부터는 꼭 챙겨 드세요. 무와 같이 먹으면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 넣은 무국, 두부 무조림,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게 영양적으로도 아주 똑똑한 궁합입니다. 두부에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이 단백질을 잘게 쪼개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몸의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두부만 먹으면 소화가 좀 더부룩하신 분들, 무랑 같이 드시면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단백질 챙기신다고 두부 드실 때 무를 꼭 곁들여 보세요. 세 번째로 좋은 짝꿍은 생강입니다. 무와 생강을 같이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손발이 차고 겨울만 되면 몸이 으슬으슬하신 분들, 이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무에는 목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고 생강은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혀 주거든요. 그래서 무와 생강, 그리고 꿀을 조금 넣어서 따뜻한 차로 끓여 드시면 감기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시나요? 그렇다면 무생강 꿀차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무와 좋은 음식 궁합까지 알아봤는데요. 정작 무 자체가 어디에 좋은지는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지금부터 무의 진짜 효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의 첫 번째 효능은 천연 소화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깃집 가면 상추쌈 옆에 꼭 쌈무가 나오죠? 치킨 시키면 무가 따라오고요. 왜 그럴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무를 곁들이면 속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체했을 때 무를 갈아 드셨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무는 우리 위장에 든든한 도우미입니다. 다만 이 소화 효소는 열에 약해서
소화제처럼 쓰시려면 익히지 말고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동치미 국물 한 모금에 속이 확 풀리는 그 느낌, 바로 이 효소 덕분입니다. 무의 두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우리 몸의 혈관을 오래된 집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관 안쪽에 물때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혈관도 안쪽에 기름때 같은 게 쌓이면 피가 잘 못 흐릅니다. 그런데 무는 이 혈관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 껍질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무는 껍질을 벗겨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 껍질을 두껍게 깎아서 버리셨나요? 이제부터는 잘 씻어서 그대로 드셔보세요. 무의 세 번째 효능은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몸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만성 염증은 여러 질병의 뿌리가 되는데요. 무에는 우리 몸속의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활성산소가 뭐냐면요.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녹슬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가 녹슬듯이 우리 몸도 녹쓰는 거죠. 무의 항산화 성분이 이 녹을 닦아내서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그러니 무를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무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무가 독이 된다는 말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 알고 보니 전부 잘못된 정보였죠. 진짜 조심할 분은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 뿐이고 건강하신 분들은 무를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를 잘못 알고 계신 우리 주변 어른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좋은 음식을 겁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 잠깐 나왔던 오이, 이 오이가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혈당 관리에 기가 막힌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오이와 아침 식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뜨끈한 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분 계신가요? 간편하고 든든해서 참 좋죠. 그런데 이런 식사가 사실은 혈당을 아주 급하게 올리는 혈당 관리에는 최악에 가까운 식사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침 식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 왜 아침 식사가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을 거르시는 분 계신가요? 살도 뺄 겸 귀찮기도 해서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을 거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밤새 아무것도 안 먹고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 혈당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새벽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는 동안에도 간에서 조금씩 당을 만들어내서 아침에 저절로 혈당이 올라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까지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이 너무 길어지니까 점심때 폭발적으로 배가 고파지고 결국 점심과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혈당 조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당뇨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뇨 예방을 위해서라도 아침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뭘 먹느냐가 점심 혈당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점심을 먹어도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드신 분은 점심 후 혈당도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을 드신 분은 점심 후에도 혈당이 널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한 끼가 하루 종일의 혈당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아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오이가 왜 혈당에 좋은지 3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혈당을 거의 안 올린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에 안전한 음식인데요. 흰쌀밥은 이 수치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오이는요? 놀랄 만큼 낮습니다. 밥과 비교하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침에 드시면 점심까지 혈당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오이는 혈당을 안 올릴 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를 우리 몸속의 빗자루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 속을 쓸어 내려가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이를 드시면 그 효과가 점심까지 이어져서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몸속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겁니다. 오이는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통해 몸속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 즉 짠 성분을 밖으로 내보내줘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좋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이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자, 그런데 오이만 드시면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과 잘 짝지어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오이와 함께 먹으면 혈당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오이와 땅콩 버터입니다. 좀 뜻밖이죠? 그런데 이게 혈당 관리에는 아주 똑똑한 조합입니다. 땅콩 버터에는 몸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오이를 스틱 모양으로 썰어서 순수 땅콩으로만 만든 땅콩 버터에 찍어 드셔보세요. 이때 꼭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설탕이나 물엿 같은 게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고 땅콩 100%로 된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조합으로 아침을 드시면 오전 내내 든든하실 겁니다. 두 번째 조합은 오이와 식초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신맛 성분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기능을 도와줍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쯤에 물 한 잔에 식초를 2숟가락 정도 타서 드시고 그 다음에 오이를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 조합하면 떠오르는 음식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오이 냉국이죠. 오이를 얇게 썰어 찬물에 식초를 넣고 소금으로 살짝 간을 맞춘 뒤 얼음을 띄우면 됩니다. 에어컨도 흔치 않던 옛날, 우리 조상들이 여름마다 이 오이 냉국을 즐겨 드셨는데요. 그게 단순히 더위만 식히는 게 아니라 혈당까지 잡아주는 지혜였던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만 위가 약하시거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은 식초 농도를 연하게 하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오이와 삶은 달걀입니다. 오이는 채소라서 단백질이 부족한데 달걀이 이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달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거든요.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줘서 당뇨 관리에 꼭 필요합니다. 혹시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나요? 요즘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피 속 콜레스테롤에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면 흰자만 2개 드셔도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오이 반 개와 삶은 달걀 하나만 드셔도 훌륭한 저혈당 아침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 조합은 오이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을 막아주고 여러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의 항산화 성분과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두 채소 다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그냥 썰어서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지만 토마토의 좋은 성분은 기름에 살짝 익혔을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달걀과 함께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서 오이를 곁들여 드시면 아주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땅콩 버터를 피하셔야 하고요.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은 토마토에 칼륨이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잘 못 내보내거든요. 그리고 위가 약하신 분은 식초 조합을 조심하시고요. 내 몸 상태에 맞게 골라 드시는 게 지혜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침을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아침을 몇 시에 드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침은 되도록 이른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대규모 조사에서 아침을 아주 이른 시간에 드신 분들이 늦게 드신 분들보다 당뇨에 걸릴 위험이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침에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30분쯤 뒤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이 더 잘 됩니다. 걸을 때 근육이 당을 소모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거든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시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아침 대용으로 많이 드시지만 사실은 혈당에 아주 안 좋은 음식 3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이라 건강할 것 같죠? 그런데 과일을 갈거나 짜서 즙으로 만들면
당분이 액체가 되어 몸에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확 치솟습니다. 시중에 파는 주스나 착즙 주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다만 집에서 과일과 채소를 통째로 갈아서 건더기까지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건더기 속 식이섬유가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두 번째는 미숫가루나 선식입니다.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가루로 되어 있어서 몸에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게다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도 많습니다. 가끔 한 잔은 괜찮지만 매일 아침을 이걸로 때우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흰 빵에 잼을 발라 드시는 조합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에 달콤한 잼까지 더하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래도 빵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흰 식빵 대신 통밀빵을 고르시고 잼 대신 땅콩버터나 달걀, 채소를 넣어 샌드위치처럼 드시면 혈당 걱정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도 이게 정말 내 몸에 맞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혈당을 매번 재기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혈당을 재지 않고도 내 몸의 변화로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에 졸음이 오나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밥 먹고 나서 잠이 쏟아집니다. 오이 조합으로 식사한 뒤 식후에 졸음이 줄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둘째, 배가 얼마나 오래 든든한가요? 혈당이 안정되면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점심때까지 군것질 안 하고 버틸 수 있다면 잘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셋째, 갈증과 소변의 변화가 있나요? 혈당이 높으면 목이 자주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이런 증상이 줄었다면 혈당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이 이야기까지 정리해드리면요. 당뇨가 있으셔도 아침은 꼭 챙겨 드시고 되도록 이른 시간에 오이와 좋은 짝꿍을 곁들여 드세요. 그리고 밥 먹고 30분쯤 뒤에 가볍게 걸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오이랑 같이 이야기가 나왔던 당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콤하고 색깔 고운 이 당근,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채소인데요. 그런데 당근은 먹는 방법을 잘못 알면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영양을 반도 못 챙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당근의 효능과 제대로 먹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피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햇빛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주름 예방과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풍부한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피부를 지켜주거든요. 햇볕을 오래 쬐면 피부가 안에서부터 녹슬듯이 상하는데 당근의 항산화 성분이 이 녹을 막아줍니다. 우리 부모님 얼굴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걱정되신다면 당근을 자주 챙겨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효능은 암 예방입니다. 당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여러 종류의 암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당근의 항산화 성분이 암이 생기는 걸 막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그럼 당근 성분을 영양제로 먹으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 성분을 영양제로 아주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약으로 드시지 마시고 당근을 음식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연이 만든 음식이 알약보다 낫다는 거죠. 세 번째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병 중 하나가 치매인데요. 당근의 항산화 성분이 뇌신경세포가 상하는 것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당근 하나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를 골고루 드시는 균형 잡힌 식사가 치매 예방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근은 그 균형 잡힌 밥상의 좋은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서 답답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옛날부터 당근이 눈에 좋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근의 성분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이 비타민 A가 눈이 잘 보이게 하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는 야맹증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혈당 관리입니다. 당근이 달아서 혈당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근은 혈당을 올리는 수치가 낮은 편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니 당뇨나 당뇨 전 단계로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당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영양 흡수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당근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째 드세요. 여러분, 당근 손질하실 때 껍질을 벗겨버리시죠. 그런데 당근의 대표 영양소는 바로 그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좋은 영양소를 같이 버리는 셈입니다. 농약이 걱정되신다고요? 흐르는 물에 잘 문질러 씻기만 해도 대부분 제거됩니다. 아주 적은 양의 농약이 걱정돼서 좋은 영양소를 통째로 버리는 건 오히려 손해입니다. 두 번째, 익혀서 드세요. 보통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안 파괴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당근은 반대입니다. 당근은 살짝 익혀서 드셨을 때 좋은 성분의 흡수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 기름에 볶아서 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근의 핵심 영양소는 기름에 녹는 성질이라서 기름을 만나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당근을 기름에 살짝 볶으면 그 흡수율이 몇 배로 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을 생으로만 아삭아삭 드셨던 분들, 앞으로는 기름에 살짝 볶아 드셔보세요. 훨씬 알차게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근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기름 성분이 들어있어서 당근의 좋은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근은 기름을 만나야 흡수가 잘 되니까 달걀과는 아주 잘 맞는 짝입니다. 게다가 달걀은 당근의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줍니다.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궁합이죠.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와 당근은 둘 다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서로 다른 종류의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시면 소화기 건강과 혈관 건강에 두루 좋습니다. 이 둘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래전 한 병원에서 아침마다 환자들에게 사과와 익힌 당근을 갈아 주스로 준 데서 유래한 건강 음료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당근을 껍질째 적당히 잘라 5분 정도 찌고 사과는 씨만 빼고 껍질째 준비합니다. 여기에 물과 올리브유 2숟가락을 넣고 함께 갈면 완성입니다. 당근 흡수를 높이려면 올리브유는 꼭 넣어주세요.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값도 싸면서 영양이 풍부한 가성비 채소죠. 특히 위벽을 보호하는 성분이 있어서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께 좋습니다. 여기에 당근을 곁들이면 두 채소의 좋은 성분이 만나 면역력을 높이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당근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당근 라페입니다. 당근을 가늘게 채 썬다는 뜻의 프랑스식 샐러드인데요.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당근을 깨끗이 씻어 가늘게 채 썰고 소금을 살짝 뿌려 15분쯤 절입니다. 그동안 올리브유, 겨자, 레몬즙, 꿀을 섞어 소스를 만들고요. 물기를 짠 당근에 이 소스를 골고루 버무리면 끝입니다. 바로 드셔도 맛있고 하루쯤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더 맛있습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속으로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는 독이 아닙니다. 오이, 당근, 귤, 버섯과 같이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떠도는 상극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화면 속 의사도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조심하실 분은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 뿐입니다. 둘째, 당뇨가 있으셔도 아침은 꼭 드세요. 되도록 이른 시간에 오이와 땅콩버터, 식초, 달걀, 토마토 같은 좋은 짝꿍을 곁들여 드시고 식후에는 가볍게 걸으세요. 과일 주스, 미숫가루, 흰빵의 잼은 피하시고요. 셋째, 당근은 껍질째, 익혀서 기름에 볶아 드셔야 영양을 제대로 챙깁니다. 달걀, 사과,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값을 다 하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신 우리 가족과 이웃 어른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하나 바로잡는 것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정직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몸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